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환율 전쟁, 그리고 한일 경제 갈등,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등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 또는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준용 씨 부자가 쌍으로 구설수에 올라서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6일에 국회 운영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킬러라고 할까? 는 한국당 또 곽상도 의원하고 설전을 벌였어요.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친일파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김지태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산일보 사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유족이 낸 그 상속세 취소 소송의 변론을 맡았었는데 그런 친일파로 불리는 사람,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유족을 변론해가지고 국가로부터 177억 원의 그런 그 돈을 상속세를 환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야당이라든가 누가 누구한테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두 분의 논쟁이랄까 말싸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선은 저 노영민 비서실장이 잘못했지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면은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yes, no 그렇죠. 아는 거를 대답하거나 청 대답하기 어려면 노 코멘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 정론관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건 면책 특권이 되는데 국회 정론관 가서 얘기하는 건 면책 특권이 안 되니 너 틀리면 잡아넣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건 비서실장이 할 얘기가 아니죠. 빡이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얼마 전에도 같은 내용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요. 했는데 그걸 다시 정론관에서 얘기해라. 요새 청와대 비서진들,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뻑하면 사태지랑 같이 싸워요. 그것도 뭔가 지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쌈딱처럼 같이 붙어라. 이런 그건 지령이 정말 있었던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과거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있었죠. 독한 사람이고 최고 권위를 자랑한 사람이었죠. 그분도 국회에 오면은 아주 공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하는 답변이고 국민한테 드리는 말씀이다. 근데 지금 이게 청와대나 장관들 분위기가 자꾸 거칠게 국회의원들을 상대하거든요. 정경도 장관은 취소하라고 너무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이다니까 취소하라고 역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삿대질을 막 하고 저는 그 분위기가 왜 놀이방에서 놀이방 보모 선생님이 잘한 거 있으면 스티커 하나씩 주잖아요. 꼬마들. 국회의원들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면은 스티커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가? 아주 용기가 가상해. 잘했다고. 그래 내가 방송 보니까 내 10년 묵은 체증이 풀리네. 뭐 이런 식으로 국회랑 호전적으로 싸우는 분위기를 몰고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우선은 제가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크게 잘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지태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한 5년간 근무했거든요. 그것도 평사원으로 근무했어요. 근데 5년간 근무하고 나오는데 일본 그때 총독부로부터 땅을 5만 평을 불화를 받았어요. 2만 평이에요. 2만 평. 5만 평 아닙니까? 2만 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만 평.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위 먹은 것 같습니다. 2만 평을 불화받았는데 그러니까 친일파 아니냐. 어떻게 일본 사람도 하기 어려운 거를 한국 사람인데 받았느냐. 일본 사람도 뭐 그 당시 그렇게 몇천 평 받기가 어렵다고. 엄청난 거고. 그래서 그걸 밑천으로 해가지고 한때 조선 10대 재벌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큰 재벌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김지태라는 사람이 친일 명단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를 예. 영향력을 행사해서 친일 명단에서 빼줬다. 예. 이게 곽상도 의원 주장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예. 그 김지태라는 사람의 유족들이 낸 그 소송 상속세하고 세하고 법인세 두 개가 법인세 있더라고. 뭐 상속세 한 117억이고 재산이 많으니까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소송에 변호사로 참여해서 이겼는데 그 서류 자체가 순전히 가짜고 거짓말했다. 허위 증언이 많았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시절에 그걸 다 알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진실을 밝혀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몰랐느냐? 예. 몰랐다 하더라도 뒤에 민정수석까지 하셨으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예. 그것에 대해서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팔팔 뛴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을 못 오고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벌벌 뛰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자기 보스 뭐라고 한다고 저렇게 벌벌 뛰어요. 저런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청와대 변명이 약간 궁색한 게 그때 수임료로 받은 돈을 뭐 노동자들 체불임금으로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돌리거든요. 예. 좋은 데 썼다. 예. 그러는데 그 참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 물론 뭐 곽상도 의원의 주장도 좀 내용이 풍부하진 않아요. 예? 김지태라는 사람이 친일파한 행적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재판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과 겁니다. 반일로 나누고 경축사, 기념사 할 때마다 단골로 얘기하는 게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나라를 장악했고 그 사람들이 부패와 특권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친일파부터 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어투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친일파를 제일 많이 두둔했네. 그것도 문재인 두둔만 하면 변호사라는 괜찮아. 사람이. 두둔만 네, 했으면 네. 괜찮으죠. 국가에서 177억 원을 돈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네. 가져가야 할 상속세, 또 법인세도 50억을 그렇죠. 또 가져간 거예요. 네. 거기서 수입료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위조된 상속 증여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곽상도 의원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누구한테 친일파라고 하느냐. 네, 그렇죠. 국민들을 왜 친일파라고 평가하느냐. 네, 네. 본인부터가 7.15억을 받는 그 사람의 유족을 위해서 그 변호를 했었고 네.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유서도 조작되고 그렇죠. 증언도 조작된 것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토착의 관이냐. 그렇죠. 그런 말 나올 만하죠. 또 문재인의 아버지가 뭐 흥남시청인가 함흥시청에 근무했잖아요. 그 농업개장하고 네. 과장까지 했죠. 네. 근데 이렇게 전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다 보니까 네. 일제시대 때 조금만 행동한 거 있으면 다 친일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국가적으로라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교사만 해도 지금 다 친일파입니다. 그렇죠. 다 네, 그렇게- 교사란 게 일제시대 네. 훈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육사 나왔다, 공사 나왔다. 뭐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나왔죠. 공사 나오고 이런 분들이 또 해방 이후에 6.25 나서는 또 우리나라 지키는 데도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친일하고 어디까지를 반일로 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 재단해야 될지 저는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문제는 좀 저는 아주 딱 떨어지진 않아요. 네, 문제가 일부 있긴 문제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의혹을 좀 부풀리는 것은 부풀린 있어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부풀린 분위기를 만든 건 누구냐? 바로 이번 일에 논박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죠. 이렇게 전 국민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반일이냐 친일이냐 기준 자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롯데그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롯데그룹이야말로 진짜 일본 맞아요. 회사예요. 예. 주주가 호텔 롯데가 주주인데 그 호텔 롯데는 일본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아들 결혼식 신유열인가 할 때 아베가 또 손님으로 왔어요. 하객으로.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니클로, 예. 아사히 맥주, 롯데가 다 지분 참여했거든요. 미쓰비시 전범 기업하고 사업하거든요. 그러면 롯데그룹을 친일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쫓아내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우리나라 직원만 해도 협력업체랑 해서 롯데가 2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친일고 어디까지 반일로 나눌 거예요. 이제 이런 진짜 허무한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법제처장도 하고 예. 지금 민사수석은 김외숙 아, 예, 맞습니다. 이분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이 변호사 했었던 그 사무실에 변호사로 있다가 벼락 출세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벼락 출세를. 근데 그분도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당연히 운영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운영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인사수석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또 물어보더라고. 불러서 그거 같이 근무하셨고 또 인사수석이고 법제처장까지 했으니까 그 법률관계를 소상히 알 것 아니냐. 더군다나 그건 이미 그냥 알려진 소문이 아니라 지법, 고법, 대법원까지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고 그 판결문도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달라 하니까 아직은 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대목이죠. 예. 저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의 궁금증 이런 게 전혀 풀리지 않고 자꾸 쌓여가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특별감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임명도 그런 안 하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좀 그때 조사하고. 국민들한테 해소시켜줘야죠. 그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대법원 해야죠. 그 판결문도 있으면 공개해주고 그때 대통령의 역할은 이거였다 변호사 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선으로 알려주고 이것은 곽상도 의원은 이건 잘못된 거고 변호사로 참여한 것은 맞다. 근데 사실은 이 변호사 참여 문제도 언론에서 제기했을 때 친여 매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변호사로 참여를 했느냐. 그런 증거도 없이 막 기사를 쓴다. 또 곽상도 의원한테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논박을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 소송 대리인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누가 친일파냐 토착애고가 아니냐 하니까 본인이 그때 소송 수임료고 성공 보수를 당시 그 사마라고 뭐 부산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발 만드는 데서 유명하죠. 그게 뭐 김지태 씨 회사예요. 그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했는데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업원들이 임금도 못 받고 있어서 내가 그 돈을 거기다 체불임금 갚으라고 주었다. 이렇게 선역으로 싹 포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었다는 어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알 것도 수도 아니고 없어요. 또 그거하고 준 거하고 이거랑 별개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거나 강도하거나 사기쳐서 번 돈을 좋은 일에 썼다고 그 미워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별개죠. 그러니까 이 건은 이 건대로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일부 언론만을 불러가지고 싹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일에 썼다 알았지. 그러니까 기사를 그냥 이 김지태 관련 소송건은 안 쓰고 그 미담 기사만 잔뜩 썼어요. 옛날 윤석열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마치 후배 검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의리남으로 싹 포장을 하더라고요. 남의 잘못을 파헤치는 데는 선수고 직권남용이나 모든 걸 어떻게든지 걸어서 남의 잘못은 다 파헤쳐서 처벌하고 자기에 관련된 거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화를 내고 그런 이중적인 태도 저는 국민들이 그건 용서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설수나 의혹이 한 번도 여태까지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운영해서 그렇게 하대요. 아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제2의 IMF가 온다는 말까지도 있다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무슨 IMF냐. 그러면 IMF가 안 온다는 이래서 안 옵니다. 절대 안 오고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IMF가 신 IMF가 온다는 얘기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만 논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올바른 대응책이 아니죠. 지금 IMF보다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금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다가 환율 전쟁까지 붙었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 여러 가지 또 홍콩에서 또 시위 사태, 여러 가지 사태가 한꺼번에 불을 붙이면은 우리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구조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지금 더구나 실물 경제가 자꾸 약하잖아요. 예. 제조업이 자꾸 해외로 나오고 약해지는데 여기에다가 포탄 한 대 맞으면은 나라 전체가 빈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내년에 올해 1% 성장도 저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그동안 좀 잠잠했던 아들 문유중 씨가 또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문준용 씨는 그렇지 않아도 그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혹이 밝혀진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그냥 덮어놓은 건데 이번에는 FX 팩토리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개발업체에서 교육정사나 초중고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컴퓨터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부자재를 납품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 아들이라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공교육기관에 대통령 아들이 납품을 한다. 그걸 어떻게 볼까요? 그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여태까지 떳떳했다면야 뭐 사업 받은 사람이 했으면야 괜찮은데 놀던 사람이 느닷없이 시작했거든요. 저기 공교육의 그 납품을 아무나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됩니까? 납품업체 특히 관납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조달청에 뭡니까? 나라장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개 입찰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34개 학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이라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모든 거를 공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쉬쉬하면서 거의 숨어 사다시피 해서 어디 일부 언론 나와도 변명도 안 해요. 지금 태양광 사업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386 운동권들 한 자리 못 차지한 사람들이 싹쓸이 해먹는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하다못해 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최근의 대통령까지 자식들이 성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요. 자식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식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엉뚱한 또 최순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자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인데 지금 문 다혜도 딸도 지금 어디 뭐 동남아 어디 가 있는데 일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사위에 대한 뭐 또 여러 가지 뭐 대출 시비부터 뭐 취업 정탁부터 뭐 외국에 왜 갔는지부터 뭐가 좀 자꾸 구설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준용까지 이렇게 공기업, 공학교 쪽에 이렇게 납품하는 관납을 이렇게 한다니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꾸 보는 거죠. 아마 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들들 웬만하면 이런 특혜성 사업은 좀 안 하는 게 어떻겠어요? 차라리 자기 실력으로 떳떳하게 공개해서 우리 아들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관납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몰라요. 이 관납에서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납품한다는데 어느 학교에서 야 우리한테 좀 잘 나오면 예 하고 하지. 그것만 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문준용 씨가 나름대로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해요. 미디어 아트라고. 그 뉴욕에 무슨 파슨스 스쿨인가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뭐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지금 불분명하다고 국회에서 뭐 자료 내라기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어 아트 작품을 공기관에 많이 팔았다. 구매가 쇄도하고 있다고 본인이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게 대통령 아들이 이런 미술 작품, 아트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 작품을 만들어서 판다는데 안 살 공기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지 말라기도 우리도 좀 갖다 줘 그럴 거 아닙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공기업만 그러겠습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대통령 관련된 거 알아서 기는 거죠. 공기업 있는 사람의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모르죠. 네? 청와대에 있는 한 분이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에도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안 나가면 검찰시켜 수사시키고, 네? 노재청통에서 세무조사시키고. 아니 노조 시켜가지고 또 피켓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작품만 이렇게 출품하고 뭐 구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비엔날레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공기관에서 후원하고 주관하는 그런데 또 출품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뭐 의심 가는 대목이죠. 대통령의 친인척, 직계 자녀들 이 부분을 감찰하라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불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자제를 시키는 게 맞고 그렇죠. 또 대통령한테도 뭐 부인 김정숙 여사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삼척 동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의 지금 회사 주소가 그 양산 집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국 고용정보원에 5급 공채된 것부터 아직 전말이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원서 마감 닷새 후에 혼자 냈어요. 나중에 서류 조작했죠. 그리고 원서 사진을 또 귀걸이한 사진을 붙였어요. 그래도 그냥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문준용 프리패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이것도 고용정보원에서 그때 입사 관련 서류를 다 없애버렸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거 계속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자꾸 문준용 프리패스라는 얘기 나오죠. 문준용만 관련되면은 뭐든지 수술 통과다. 지난번에 문준용 걸어서 재미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경기도지사. 맞아요. 이재명 씨가 뭐 해경공 뭐 김씨 트위터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내용이 문준용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문준용하고 나랑 같이 조사 법정 출두해서 하자. 문준용을 바로 공격했죠. 그러니까 그쪽은 혐의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과거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재임 시절에 자기 아들을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었죠. 근데 아들 뭐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죠. 자기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거 보면은 지나서 생각하면은 그래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절대 공개 안 하잖아요. 제일 화를 내는 게 자식들 얘기를 어디서 하면은 그냥 불같이 화를 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그 두 분 대통령과 다른 것은 그 자식들은 크게 해먹었어요. 그렇죠. 큰 돈으로. 뭐 어디 그런 거 잔돈푼 챙기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잔돈푼이거든요. 그렇죠. 코 흘리게 돈들. 교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교부제 수익해야겠고 납품해가지고 한 학교에 1,000만 원이면 거기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에 대통령들은 자식들을 이런 일을 하는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일들이 너무 사정 당국에서 또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검찰이 왜 떳떳하게 그걸 공개 안 하는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를 안 해요. 깔아뭉개는 거예요. 아, 참 큰일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첫째 가는 구호가 사람이 먼저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식이 먼저다. 가족이 먼저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문 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